조선일보 권대열 정치부장은 평소 제가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원 명부를 조작한, 즉 유령당원을 만들거나 장난을 친 의원부터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여당의 상향식 공천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의미가 있는 건데, 당원 여론조사 30%에 온갖 부정이 난무하고 있는데 신인들은 부정당원이 많다고 이미 확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걸 분명히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향식 경선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적인 공정한 방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혹 지역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있었다. 이런 장난을 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이 상향식 경선을 한다는 것이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상향식 경선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공천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것이 조선일보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새누리당은 책임당원이라고요. 6개월 동안 당비 2,000원을 내고 연 1회 이상 행사에 참석하면 되는데 당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책임 당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무더기 등록을 당비를 대신 내주고요. 그래서 이들이 넣은 사람이 공천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면 30대 빵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이나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을 건데 30%를 더 먹고 가면 그거 경선 하나만 하죠. 2012년 새누리당 공천에서요 47명의 현역이 탈락했는데 전략공천으로 탈락했지 여론조사 경선으로 떨어진 현역 의원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연예인급 거의 뭐 김태희나 장동건쯤 안 되면 이런 신인이 아니면 4년 동안 뭐 8년 12년 동안 뛴 현직 국회의원을 이기는 것은 인지도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한 지역구의 평균 인구는 한 20만 명인데요. 자, 20만 명 중에서 이번에 그 뭐 1, 2천 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공천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전화를 받을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조작을 좀 했겠지만은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책임 당원을 30% 반영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1000명 정도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고 나면 30%를 묶고 간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1000만 원만 쓰면 공천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 뭔가 하면 1000명을 등록시킨다고 매달 2,000원씩 6개월간 내봤자 매달 당비 2,000원씩 6개월간 하면 얼마입니까? 2,000 곱하기 6 하면 12,000원 아닙니까? 12,000원 곱하기 1,000 하면 1,200만 원 아닙니까? 1,2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의원이나 위원장들은 매수하는 게 가능하냐는데 황진화 사무총장은 처음에 엉터리 USB 일반 당원이 포함된 제대로 이름도 없는 USB를 배부했다가 욕을 먹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책임 당원이 누군지 알게 되면 집중적으로 매수 공작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은 매수 공작을 안 하는 사람이고 이미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안 하겠죠. 신인들 예비 후보들만 매수 공작을 합니까? 그러면 몇 달 동안에 이들을 입당시키고 관리해온 현역과 위원장들은 뭡니까? 벌써 작업 끝났다는 겁니까? 그래서 30%의 책임 당원은 거의 다 현역들 표도하는 게 뭐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책임 당원 30%가 섞인 이런 식의 공천은 상향식이 아니라 그냥 현역의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향식으로 위장한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부정한 당원을 강제로 집어넣고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선이라는 부리를 흔들고 그리고 이걸 멘부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중앙당도 협조해주고 그렇게 감추다가 이제 말기에 문제가 되니까 줬다가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다 주라고 예비 후보들한테 유령당원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만 하다. 그래서 이 예비 후보들한테 명부를 줘가지고 유령당원을 잡아내는 게 제일 낫다. 제 방송 듣는 분들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더니만 지난주에 줬다가 이제 사고 터져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
유령당원, 또 뭐 여론조사회사 매수, 또 유령 안심번호 조작한 사람들, 대포폰 엄청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데 이한국 공관위원장은 진정으로 새누리당 경선을 불편부당하게 개혁을 해서 썩은 19대 국회를 물갈이할 생각이 있다면 새누리당의 부정경선 신고 접수센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령당원을 얼만큼 넣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하고 안심번호 경선과 관련돼서 유령 번호들을 얼마나 만들었는가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접수에서 확인된 이런 조작을 한 확인된 현역이나 당협위원장 예비후보들을 저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보좌관 월급 떼먹은 국회의원은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관 월급 떼먹은 국회의원, 그리고 아까 말한 경선에 대비해서 유령당원, 유령번호, 뭐 여론조사회사 매수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드러내면요, 제가 볼 때 한 100명 이상의 현역은 최소 집에 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참한 사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빨리 부정선거 접수센터, 부적절 인사 접수센터 만드십시오. 아침에 제가 필리버스터 이야기했더니만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필리버스터 의원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테러 방지법의 문제를 좀 지적해달라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래도 또 한번 요약해 봅시다. 테러 방지법의 핵심은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준다라는 겁니다. 야당이 이게 제일 못마땅한 겁니다. 야당은 국민안전처에서 하자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는요, 그야말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서인데 그 행정부서에서 뭐 너무 테러에 대처를 합니까? 수사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 구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즉 여기에서 야당이 진짜 한장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통신정보라는 겁니다. 자, 야당이 왜 한장할까요? 혹시 테러범 조사한다면서 야당 의원의 금융거래를 뒤져볼까봐 겁이 나는 거죠. 또 야당 의원의 전화통화를 감청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뭐 야당 의원들이 북한에서 돈 받거나 북한하고 전화통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왜 겁이 날까요? 어디 구림돼서 혹시 돈을 많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뭐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 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테러를 할 만한 단체와 테러를 할 만한 위험 인물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과 정보를 갖다가 교환할 내용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정보 교류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등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이런 테러에 대한 대책을 수집하고 경보 발령을 하는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리를 했고, 또 테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도 별도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산하에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개 테러법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핵심은 금융계좌 추적과 테러 의심자에 대한 이 통신 추적, 이 통신 정보 수집, 이게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독소 조항을 빼자라고 하는 부분은 감청하는 문제를 빼자,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한 정보 수집권 제공 문제를 빼자, 국정원의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걸 빼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요, 지금 한국에 재래식 도발로 그냥 포 쏘고 총 쏘고는 안 할 겁니다.
은밀하게 테러리스트로 위장을 해서 옛날에 한국이 이 올림픽인가 앞두고 김포공항에 있는 이 그때 이 양철로 된 쓰레기통이 터져서 요즘 다 비닐로 해놨죠. 그때 사상자가 생겼죠. 그런 식으로 한국의 지도새도 모르는 국제 테러처럼 만드는 테러를 통해서 국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할지 뭐 IS가 할지, 근데 IS가 한국에 그렇게 테러할 만큼의 뭐 자기 앞가름도 하기 바쁜데 급박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주로 한국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 소동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북이 작업을 하고 있는 국정원이 맞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이나 통신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6개월 단위로 국정원이 추적한 금융계좌나 또 통신계좌에 이 감청하거나 추적한 내용은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 대상자가 누구였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고 왜 했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했는가 안 했는가 다 알 거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통장 뒤지고 엉뚱한 사람 전화 감청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됐다면 곧바로 국정원장이 책임지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테러 방지법을 국정원에서 다른 소속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국정원도 엄청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일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까? DJ 대통령 때도 국정원이 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전력이 있어서 뭔가 캥깁니까? 자, 지금 이 사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도요, 국정원도 책임이 큽니다. 테러 방지법까지 이렇게 어렵게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대처 잘못해서 테러가 터지고 나면요, 이제 국정원이 무능하다 등 비판을 다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랬는데, 통과시켜 줬는데 테러가 나면, 그러면 대통령은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이런 테러가 나느냐, 책임져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요,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요, 야당에서 공천 받을 가능성 별로인 사람, 또 야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사람들이 다 나서서 5시간 6시간씩 막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검색어에 1, 2등으로 맨날 떠오르면 이게 선거운동에 엄청 도움이 될 거고, 이 필리버스터 과정이 더민주당에 엄청난 선거운동이 되어서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에 대해서 독자적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의원들이 다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지자 몇 명만 좋아합니다. 오늘날 더민주당이나 야당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뭔지 압니까? 먹물들, 운동권 의식, 이념이 깊은 사람들 소수가의 열렬한 지지를, 그걸 갖다가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야당은요, 제가 봤을 때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이요, 있을 수 있는 문제 다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장받고 통과시키고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 야당의 지지율을 30%대로 올려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검색어 좋아하다가요, 신세 조집니다.